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아틴과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와, 동면중이 미쳤나? 아니,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이 겨울철이라고 조회수 안 나온다라고 해서 크레아틴과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오다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게 간헐적 단식과 관련돼서 크레아틴이 도움을 주는 내용이 조금 있긴 있어요. 물론 그게 좀 제한적인 상황이긴 한데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문헌에서는 요거를 정확하게는 이제 TRF, TRE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랑 조금은 다를 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헐적 단식이 얘야. 그래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간헐적 단식은 요거는 그 격일 단식이나 아니면 뭐 5일 먹고 그 다음에 이틀 굶고 요거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냥 간헐적 단식을 이제 TRE 요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얘가 중요하냐? 여기서 언제 먹느냐?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사실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이라는 거를 계속 배워오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주워 듣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요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점점 이게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생체 주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분들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받았냐면 우리 몸에 생체 리듬과 관련돼서 이제 조절하는 분자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는데, 물론 옛날부터 이게 아예 없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아예 없었던 내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뭐 코르티졸 수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밤에 이제 온도가 제일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은 있었어.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타셨죠. 그러면 제가 갖고 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세포에서 열을 발생하는 이 능력이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켰을 때, 싱크로나이징 시켰을 때 이 내 생체 시계와 내가 먹는 그 타이밍을 일치시켰을 때 요게 열 발생이 좀 더 잘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떤 실험을 했냐 조금 볼게요. 자, 쥐 실험이에요. 일단은 쥐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쥐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 굉장히 잘하고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자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잘 해석을 해서 이 실험 디자인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일단은 그냥 24시간 동안 먹였던 거, 그 다음에 낮에만 먹였던 군, 그 다음에 밤에만 먹였던 군,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열 중립을 뒀어. 살짝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 뒀어요. 그랬을 때 체중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그냥 24시간 동안 그냥 밥을 자유롭게 먹였던 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만이었어요. 이게 고지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만이었는데, 그런데 낮에 식사를 이렇게 했더니 체중이 조금 더 증가를 하고, 밤에 먹었더니 체중이 좀 감소라기보다는 좀 낮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체중 증가폭이 좀 더 낮죠. 동면중이 그러면 밤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쥐 실험이에요. 요거는 쥐 실험이야. 무슨 말이냐면 쥐는 야행성이에요.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먹인 거예요. 활동하는 시간에 먹인 거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 동안 그때만 밥을 먹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밥을 준 거예요. 그때만. 그랬을 때 동료중에 그러면 잠잘 때 밥을 줬으니까 안 먹은 거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식사량은 두 개가 똑같아요. 비슷하죠? 그러면 동료중이 활동량이 다른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활동량도 비슷해요. 활동량도 비슷해.
그러면 뭘까? 잠시만요. 먹는 양 비슷하고 활동하는 양 비슷한데 체중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체중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뭐지?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쫙 다 한 거예요. 쫙 다 했을 때 이 생체 리듬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발현도가 차이가 있더더라.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크레아틴 생합성이 안 돼요. 지방세포에서.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예 얘가 요 호르몬이 없는 쥐한테 한번 크레아틴을 줘보자. 그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랬더니 크레아틴을 주니까 이 호르몬이 너가웃된 쥐한테 크레아틴을 주니까 체중이 증가가 덜했어요. 덜했다. 이게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크레아틴을 줬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세포에는 크레아틴을 가지고 열을 발산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레아틴을 생합성하지 못하니까 지방세포에서. 그러다 보니까 크레아틴을 생합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정렬되지 않은 잘못된 식사 섭취.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먹는다. 좀 잠자기 바로 직전까지 먹는다. 요런 것들이 좀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체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렬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사실상 이게 맞아요. 그러면 요거의 생체 리듬에 사실 제일 관여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식사도 있는데 뭐 햇빛 보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아예 전부 다 시프트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고 좀 늦은 시간에 자 이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아예 이게 그냥 쭉 이동되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막 아침에 일어나, 똑같이 일어나, 7시에 일어나, 그리고 한 12시에 자. 그런데 저녁에 이거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요거 끌고 오는 거는 조금 정렬되지 않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양한 효과들이 있죠.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렬되지 않은 잘못된 식사의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실상 마무리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이거를 주의를 줘요. 뭐냐면 간헐적 단식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식사의 타이밍이 아니라 잘못된 식사가 용서되는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적게 먹는 경우들도 있어. 너무 적게 먹는 경우들. 그러니까 동면중이 적게 먹어서 그래도 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서구권과 달리 우리나라 이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상할 정도로 적게 드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세요. 활동량에 비해서. 그런데 체중도 빠지지도 않아.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포츠 쪽에서는 이게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너무 적게 먹는 경우예요. 너무 적게 먹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뭐 신체적, 심리적 둘 다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안 좋아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순해지죠. 불규칙해지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적게 먹는 것조차.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이제 10월 8일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여기 저널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 아예 9월달 특집으로 요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9월달 내용이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이거. 그래서 IOC와 같이 이제 합의문을 낸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들이 가끔 너무 적게 먹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합의문을 낸 거고,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는 부분을 챙길 때 물론 생체 리듬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졌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와 또 별개로 너무 적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 너무 적게 먹는 경우 있다. 내추럴 이제 남자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적게 먹는 경우들도 있고, 이럴 경우에 아까도 말했듯이 신체 기능이 다 떨어져요. 뭐 근육 증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관절이라든지 뭐 면역이라든지 심리적이란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져요. 특히 이게 남자 보디빌더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낮았을 때 그게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헌들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앞쪽에서는 동면충이 그러면 타이밍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칼로리가 중요한가요? 막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 5월에 나왔던 이제 문헌인데,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막 설명을 열심히 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거기서 대표적이었던 게 CIM 모델과 EBM이에요. 얘네들이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뭐냐면 탄수화물과 인슐린 모델.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인슐린 스파이크다, 뭐다, 뭐 혈당이 중요하다, 뭐 낮은 혈당 지수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그냥 기본적인 거죠. 에너지 밸런스 모델. 야, 적게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아니야?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칼로리 내가 쓰는 만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에너지 밸런스 모델이에요. 얘네들이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찌나 싸우던지,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 대논쟁이라고 하죠. 대논쟁에서 논문 끝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과학적인 토론을 넘어서 너네들 인신공격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널을 내잖아요. 논문을 투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 이론이 맞는 거야. 내 이론이 맞는 거야. 야, 탄수화물 너무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서 그다음에 뭐 지방 저장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대사가 줄어들고 뭐 그러면서 야, 에너지 밸런스 모델? 이거 너무 구식이다.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야, 뭔 소리냐? 에너지 밸런스?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니냐? 많이 쓰면 그래, 물론 몸이 적응하고 순응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얘도 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과학적인 토론을 넘어서 정말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쪽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야. 야, 너희도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모든 걸 설명하는 이론은 아무것도 설명을 하지 못해요. 가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간헐적 단식이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되는 줄 알고, 뭐 에너지 밸런스 모델이면 그러니까 칼로리만 맞으면 뭐 어떻게 해서든 되면 돼. 또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로우 GI 식품이면 다 괜찮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이론들이 하나로 이제 병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뭔가 건강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에너지 밸런스 모델, 그걸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식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잘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간헐적 단식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실험실 쥐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죠. 그러다 보면 간헐적 단식을 하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어거지로 나는 안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그 식사에 대한 구성 자체도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거를 파악하고 여기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빵바.